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나눔의 집 할머니들은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법적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수십 년 동안 할머니들을 보살펴온 불교계의 노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에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가슴 속 맺힌 아픔을 불교계가 계속 보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김현모 신임문화재청장의 예방을 받고 협력과 소통을 통해 전통 문화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조계종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불교계 등 종교계가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돼온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종정 예하를 챙겨나는 신년 할애법회를 갖고 새해 종무를 시작했습니다. 태고종 종정 지허 스님은 올 한 해가 종단에 있어 큰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나눔의 집 할머니들은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첫 소식,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 이후 5년 만인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우리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그간 당했던 것에 대한 최초의 지금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법원은 국제법상 한 국가가 다른 나라 재판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주권 면제 원칙이 이 사건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관련 사건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타국에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주권 면제론 뒤에 숨어 배상과 보상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사과조차 받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일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안부 관련 활동을 펼쳐온 시민단체들은 인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성심껏 귀 기울여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소송 당사자였던 나눔의 집 소속 할머니들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는 사과를 받아야 되니까 꼭 사과를 제대로 하라고 그래요. 나의 어린 잘 모르는 거 가지다가 못치게 맹글어 놓고 뒷금 와서 안 그랬다고 하고 이런 뭐예요 이래 감옥을 해줘도 싫어. 방송 제대로 하라고 그래요. 일본 정부는 이번 선고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는 13일에는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 진행될 선고에서도 피해자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법적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수십 년 동안 할머니들을 보살펴온 불교계의 노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생에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가슴 속 맺힌 아픔을 불교계가 계속 보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계속해서 정영석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의 역사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1992년 10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처음 문을 연 나눔의 집.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첫 보금자리로 불교인권위원회 주도로 마련됐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지금의 나눔의 집은 3년 뒤 광복 50주년을 맞아 건립됐습니다. 당시 조계종 종정 월화 대종사의 희사금과 건축업을 하던 불자 조영자 씨가 2억 원 상당의 부지를 기증하면서 불사를 이뤄냈습니다. 이때부터 전셋집에 전전하거나 흩어졌던 위안부 할머니들이 나눔의 집으로 이전을 시작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남희 할머니가 캄보디아에서 55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뒤 한동안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후 나눔의 집은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찾은 할머니들로부터 비극적인 과거사의 증언을 듣는 역사의 현장이 됐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과정에서 불교계의 노력이 미끄럼됐다는 평가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할머니는 단 5명뿐.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가슴속 맺힌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기 위해선 후대에 올바른 역사관을 전하고 인권 교육 또한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래 할머니들을 위한 그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이라도 그 문제를 해서 교육관하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불교계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불교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보듬고 민족 비극의 잔상을 세상에 알린 역사적 상징의 장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강창일 전 의원이 주 일본 대사에 공식 임명됐습니다. 강창일 신임 주일 대사는 BBS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때 일본 대사로 부임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막중한 과제에 혼신 노력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강 대사는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첫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 문제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정치적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창일 주일 대사는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권의 대표적인 일본통이며 국회 불자의원 모임 정곽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어제 김현모 신임 문화재청장의 예방을 받고 협력과 소통을 통해 전통 문화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관련 분야의 경험과 경륜이 깊은 전문가인 만큼 문화재청장 역할을 충분히 잘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재청의 역할 확대와 위상 제고를 위해 종단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모 청장은 30여 년간 문화재와 문화예술 분야에 몸담아온 문화행정 전문가로서 지난달 23일 정재숙 전 청장의 뒤를 이어 신임 문화재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어제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조계종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서정엽 대행은 임시 선별 진료를 통해 30배 이상의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었고 조계종에서 임시 선별 진료 검사와 방역 활동에 앞장서줘 타 종교와 시민단체 등의 호응을 이끄는 데 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불교계 등 종교계가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돼 온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보도에 박세라 기자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중대재해법. 그동안 정치권과 노동계, 재계 입장차가 커 법 제정에 난항을 겪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법인과 기관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됐습니다. 이 밖에도 처벌 대상의 공무원을 제외하는 등 국회의원이 발의안 원안보다 후퇴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만 사업장의 경우나 아니면은 소상공인의 경우에 업종별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뭐 일정 정도는 빠질 수는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통으로 좀 다 빠지고 하는 부분이 과연 산업재해라든지 또는 시민재해를 막겠다는 법칙상 맞느냐 이런 아쉬움이 좀. 최근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뜻을 모았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4.3 사건 당시 16명의 스님이 희생되고 40여 곳의 사찰이 피해를 입은 등 불교계의 피해도 컸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불교계 피해 조사가 집단적인 조사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종교시설의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 있게 접근하는 모습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법 제정은 안전하고 차별 없는 사회로의 진일보를 뜻합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제주도민의 희생을 기리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 역시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 원각대조사의 탄신 제109주년을 기념하는 장엄 등이 총본산 단양 구인사 경내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천태종은 단양 구인사에서 종정 도용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월 원각대조사 탄신 제109주년 기념 등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코로나19로 많은 사부대중과 함께 점등의 환희를 나누지 못해 아쉽지만 도량을 밝히는 광명이 온 나라에 비춰져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희망의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천태종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상월 원각대조사 탄신 봉축법회를 종단 스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봉행하고 이를 종단 유튜브 채널 등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종정 예하를 챙겨나는 신년 할애법회를 갖고 새해 종무를 시작했습니다. 태고종 종정 지허 스님은 올 한 해가 종단에 있어 큰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째 쏟아진 폭설로 순백의 옷으로 갈아입은 태고총림 순천 서남사. 소복이 쌓인 흰눈이 겨울 산사의 분위기를 한층 더해줍니다. 옷깃을 예미게 하는 맹추위 속에 태고종 중진 스님들이 새해를 맞아 종단의 최고 어른인 종정예하를 예방했습니다. 스님들은 종정예하에게 삼배의 예를 갖춘 뒤 서로 덕담을 나누며 종단의 중흥을 서원했습니다. 이번 할애법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석 인원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태고종 종정 지허 스님은 올해는 종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면서 바른 길을 열게 됐으면 그 길을 가야 하는 중대한 해라고 설했습니다. 스님은 그러면서 새해 큰 발걸음을 옮겨 큰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서설이라고 하는 이 눈이란 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과거 철불과 일체 중생이 일체가 돼서 우리 종단의 앞길을 축복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각일돼서 금년 한 해를 뜻있는 금년 한 해가 어떤 큰 결실을 맺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도 화합하고 소통하는 종단, 열린 종무행정구현을
올해 종단의 핵심 화두로 내세우면서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종단과 종도, 불자들이 호시우행의 자세로 나아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한 해 못지않게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우리 불자들이 더욱 모험적으로 신앙 생활 활동을 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 지켜나간다면 종단은 물론 나라와 국민 전체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종일 영하 10도를 밑도는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법회에 참석한 종도들은 새해 벽두 종단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순천 서남사에서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문화재청이 상주 남장사 영산의 괴불도와 복장유물, 구미 대둔사 경장을 각각 보물로 지정 예고하고 문경 봉암사 마애열의 좌상 등 조선시대 불교문화재 3건도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우선 구미 대둔사 경장은 1630년에 조성된 불교경전을 보관한 장으로 조선시대 불교 목공예품 중 명문을 통해 제작 시기가 명확하게 파악된 매우 희소한 사례라고 지정 예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상주 남장사 영산의 괴불도와 복장유물은 높이 11m의 대형 불화 한 폭을 비롯해 각종 복장물을 넣은 복장당과 함 등 일괄로 남아있는 사례가 드물고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괴불만의 독보적인 가치와 18세기 불교회화 연구의 중요한 점 등을 지정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보물 제2108호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 열애좌상은 1663년이라는 뚜렷한 제작 연대와 마애불 도상이 확인된 기준작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고 조선 후기 마애불 연구뿐만 아니라 미륵불상의 도상 연구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자료라는 점 등을 가치로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문화유산 관람이 어려워지면서 유튜브 등 비대면 온택트 관람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새로운 한류 트렌드에 맞춰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해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문화재 정책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궁궐 호위무사들의 절도 있고 근엄한 사회할 동작이나 임금을 지키려는 화려하고 긴박한 무술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조선 경국대전에는 이 같은 어전 사열이나 비상시 긴급 대응을 알리는 큰 종과 사열 의식을 첩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 경복궁 광장에서 인기리에 펼쳐졌던 궁궐 호위군 사열 의식 첩종이 이렇게 영화로 탄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막히자 문화재청이 20분 분량의 단편 영화로 만들어 유튜브로 제공한 것입니다. 이거를 경복궁에서 직접 방문해서 보면 더 좋을 텐데 요즘 코로나19가 있잖아요. 얼른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첩종 사열 의식을 직접 제 두 눈으로 한번 보고 싶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실력파 제작진과 배우, 경복궁 수문군이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짧지만 완성도가 높아 유튜브 조회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도 웹드라마로 태어나 입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10분 분량의 6편으로 제작된 300살 20학번은 한국의 서원 9곳을 배경으로 2020년으로 온 조선도령 3명의 청춘 성장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서원은 가장 최근에 한국에서 등재된 세계유산인데요. 아직 비교적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친숙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웹드라마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어와 베트남어, 그리스어 자막이 입혀지면서 새벽도 유튜브를 달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문화유산 영상들은 여행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리 충족이 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여행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국내 관광객들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맞은 문화유산 콘텐츠가 영상과 스토리가 결합되자 또 다른 한류로 첫 걸음을 뗐습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우리나라 사찰 건축의 전문가인 김봉열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자연과 조화를 이룬 수행공간으로서의 사찰 건축의 인문학적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봉열 총장은 BBS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무명을 밝히고에 출연해 불교 건축의 아름다움과 비움의 정신 등을 소개했습니다. 김 총장은 온갖 고난과 장애를 이겨내고 세워진 옛 절집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사찰 건축은 단순히 세우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버리는 과정이라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김봉열 총장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장으로 활동하며 30여 년간 불교 건축을 연구해 전국의 수많은 사찰들을 직접 설계한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달 통도사에서 열린 제8회 영축 문화대상 시상식에서 학술 문화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90년대 초 해외에 흩어져 살던 위안부 피해자들을 고국으로 데려와 보살피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데 앞장섰던 불교계의 헌신과 노력도 제대로 조명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월 9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